조선시대 27세의 나이로 일인지하 만인지상 영의정에 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무과급제 1년 만에 반란을 진압한 천재였죠. 그러나 그는 10년 뒤 유배지에서 38세의 나이로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너무 뛰어났기에 제거당해야 했던 왕족, 구성군 이준. 그의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조선에서 왕족으로 태어나 재능까지 타고났다는 것이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1441년 세종 23년 정월, 세종의 넷째 아들 이명대군의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준, 자는 자청. 훗날 구성군으로 불리게 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은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버지 이명대군은 모범적인 왕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종 시절부터 여색을 밝혀 문제를 일으켰고 심지어 궁녀를 겁탈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던 인물이었죠. 소소한 말썽을 자주 일으키는 아버지를 보며 자란 구성군은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반듯하고 모범적인 왕족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1466년 구성군의 나이 25세, 그는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왕족이 굳이 과거 시험을 볼 필요는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조선은 세조의 시대였습니다.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은 세조와 그를 도운 공신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죠. 한명회, 신숙주 같은 인물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종 때의 대신들을 대거 숙청하며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정점에는 자신의 조카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가 있었습니다. 1467년 구성군이 무과에 급제한 지 불과 1년 만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함길도에서 이시애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란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이시애는 세조의 오른팔과도 같았던 한명회와 신숙주를 거론하며 내통 운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세조는 크게 동요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공신들조차 의심스러워진 것이죠. 실제로 한명회와 신숙주를 투옥하거나 구금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세조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공신들만으로는 왕권을 지킬 수 없다는 것, 혈육인 종친들을 등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조가 선택한 인물이 바로 구성군이었습니다. 임관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26세의 젊은 종친을 토벌군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부사령관은 70대 노장 강순, 그리고 사민자는 왕가의 외손이며 역시 임관 1년 차인 26세의 남이었습니다. 젊은 사령관 구성군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남이 강순과 함께 반란을 신속하게 진압했습니다. 그 공로로 그는 병조판서에 임명되었습니다. 나라의 군사를 총괄하는 자리였죠. 1468년 7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성군이 영의정에 임명된 것입니다. 영의정은 의정부의 수장이자 조선 관료체제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27세. 조선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정승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종친이라는 배경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예종의 왕권 안정을 위해 공신들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세조는 공신들과 종친들을 대립시켜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종친을 등용하면 혈연인 만큼 충성을 받아내기 쉽지만 권력의 축이 종친에게 기울면 반란의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관료 집단들의 지지를 완전히 잃어버릴 위험이 컸습니다. 그런데
구성군에게는 재능뿐 아니라 또 하나의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뛰어난 외모였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세조의 후궁 중 소용 박씨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덕중으로 원래 세조의 사저 시절 몸종이었다가 입궁해 소용 품계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아이도 낳았으나 요절했고 시간이 흐르며 세조의 총애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덕중이 구성군을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연서를 보냈습니다. 왕의 후궁이 왕의 조카에게 연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박덕중이 잘못한 것이며 구성군에게는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간택 후궁도 아닌 몸종 출신 후궁 때문에 세종의 적손자인 구성군이 처벌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구성군의 인물이 출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였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눈에 띄는 존재였는지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1468년 구성군이 영의정에 오른 바로 그 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이 시해의 난을 진압했던 남이가 남이의 옥으로 제거된 것입니다. 세조가 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세운 두 기둥 중 하나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이와 구성군의 관계였습니다. 흔히 둘이 함께 엮이지만 정작 남이는 세조가 지나치게 구성군만 총애한다고 주장하며 나름대로 구성군을 견제하려는 구석도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싸운 동료이면서도 경쟁자였던 것이죠. 남이가 제거되면서 구성군의 입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469년 1월 구성군의 아버지 이명대군이 사망했습니다. 구성군은 아버지가 죽기 한 달 전 영의정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1468년 7월부터 12월까지 불과 5개월간의 재임이었습니다. 27세에 최연소 영의정이 되었지만 그 자리를 지킨 기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남이의 제거, 아버지의 죽음, 구성군을 지켜줄 보호막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훈구 대신들의 시선이 구성군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느낀 위기감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이었습니다.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를 왕위에 앉힌 뒤 예종이라는 또 다른 어린 임금을 옹립한 상황. 그런 그들 앞에 한때 병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력한 종친이 정계에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양대군과는 달리 구성군은 대놓고 야심을 드러낸 적은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본인들이 단종 때의 대신들을 대거 숙청하여 권력을 얻었으니 그 업보가 구성군에 의해 자신들에게 그대로 돌아올 위험이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더구나 구성군의 정통성은 수양대군과 유사했습니다. 성종의 오촌 당숙들인 세조의 조카들 중 혈통상 가장 가까운 종친 중 한 명이 바로 구성군이었습니다. 재능 있고 병권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으며 왕실에서 혈통이 가까운 종친, 훈구 대신들에게 구성군은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종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예종은 구성군에 대해 최대한 넘어가려고 애썼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성군은 예종과 친사촌 관계로 종친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게다가 구성군의 아버지 이명대군은 세조의 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구성군의 부인은 한백년의 차녀로 예종의 왕비 안순왕후와 자매지간이었습니다. 구성군과 예종은 친사촌이면서 동시에 동서지간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남이는 예종의 할아버지인 세종의 동복누이 정성공주의 손자로 일단 전주이씨도 아닌데다 촌수로 따져도 육촌의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예종 입장에서
구성군을 더 아낀 것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예종 혼자의 힘으로 훈구 대신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숙직포졸 최세와 권맹희가 구성군이 임금감이라는 식의 실언을 한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것이 구성군 유배의 결정적 빌미가 되었습니다. 후궁 박덕중의 연서 사건도 다시 거론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세조가 구성군의 잘못이 아니라며 무마했던 사건이었지만 이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훈구 대신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종친을 경계한 훈구 대신파는 이 사건들을 계기로 구성군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예종이 아무리 구성군을 보호하려 해도 훈구 대신들의 압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구성군은 경상도 영해로 유배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경상북도 영덕군입니다. 27세에 영의정이 되었던 남자가 유배지로 향했습니다. 스스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만한 눈치도 있었고 재능 역시 출중했습니다. 남이 장군처럼 성급하게 움직이지도 않았고 나름대로 신중하게 처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재능 있는 왕족이었기에 숙청당한 것입니다. 명분도 없는 쿠데타로 무리하게 왕위를 찬탈한 세조, 바로 그런 세조의 생전 퇴위를 요구했다가 참수당한 양정, 세조의 배경만 믿고 악행을 저질렀다가 죽은 후 모두에게 버림받은 홍윤성, 너무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제거당한 남이와는 달리 신중하게 처신했지만 결국 유배당하고 만 것입니다. 유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2년, 3년이 흘러갔습니다. 그와 비슷한 처지였던 동시대 사람으로 영순군 이부가 있었습니다.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의 외아들로 예종의 사촌형이자 구성군의 사촌동생이었습니다. 문장가로 소문이 났던 이 사람도 세조 예종 시기 몇 번이나 죽음의 위기가 있었으나 왕실의 보호로 간신히 목숨만은 부지하며 살았는데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은 탓인지 요절했습니다. 그나마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편안히 죽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구성군은 영숭은보다도 더 가혹한 처지였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고독하고 힘들었습니다. 계유정난 공신들의 지나친 견제에 대한 스트레스, 10년간의 유배 생활에 따른 상심이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1479년 1월, 오늘날의 황해남도 옹진군 유배지, 구성군 이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8세였습니다. 처형당한 양정이나 남이와 비교하면 비록 유배를 당했으나 처형당하지 않고 자연사했으니 조금은 나은 처지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연사했다는 말도 무색했습니다. 구성군이 불과 40살도 안 되어 세상을 떴기 때문입니다. 25세에 무과에 급제하고 26세에 반란을 진압하고 27세 영의정이 된 천재. 그가 38세 유배지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조를 이은 예종이 일찍 죽으면서 세조의 애초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세조는 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종친들을 끌어들였지만 예종 때 이미 공신들은 남이를 제거하고 구성군까지 유배 보냈습니다. 더욱이 예종마저 어린 나이에 죽자 공신들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성종 5년, 경국대전이 반포되면서 종친사황금지법이 공표되었습니다. 종친들이 벼슬자리에 나가는 것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구성군이 유배지에서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이후 왕실에 가까운 종친들은 종친부 등 소소한 명예직 외에는 벼슬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촌수가 8촌 이상 멀어져 왕실과는 사실상 연관이 없어진 뒤에야 과거 시험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조가 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종친들을 끌어들였던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종친들의 정치 참여를 법으로 막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차라리 세조가 종친들을 등용하기도 전에 일찍 죽었다면 구성군은 당장 큰아버지를 잃는 대신 본인은 나름대로 무난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숙종대에 이르러 이선, 송시열, 김수왕 등의 건의로 구성군은 복권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종대에는 충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충무, 나라에 충성스럽고 무예가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1900년 광무 4년의 일이었습니다. 구성군이 죽은 지 420일 지나서였습니다. 27세에 조선 역사상 최연소 영의정이 되었던 남자, 너무 뛰어나서 제거당해야 했던 왕족. 구성군 이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재능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왕족으로 태어난 것은 행운일까요? 불행일까요? 그리고 권력을 잡기 위해 피를 본 자들은 결국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피를 봐야 한다는 것. 구성군의 비극은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구성군의 묘는 오늘날 경기도 고양시 선유동에 있습니다. 38년의 짧은 생을 살다 간 천재 왕족. 오늘날 그의 무덤이 얘기하는 듯 합니다. 만약 그가 평범한 재능을 가진 평범한 왕족이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 시대가 계유정난 이유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구성군의 이야기는 그 만약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조선 최연소 영의정, 구성군 이준의 이야기였습니다.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으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